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255페이지 쭉 넘겨서 보시고 257페이지 아까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 별장 포함해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거니까 제외하고 고율 분리대상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 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다고 그랬죠.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고 맞지 않는 주택들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교재 봅니다. 257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 중요하고요. 보시면 그 기출문제 표시 보다시피 22회부터 26회까지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 4년 연속 나왔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 즉, 그래서 또 밑줄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주택을 보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사실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밑줄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보충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아까 얘기했죠? 자,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냐는 것으로 본다. 즉 종부세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아닌 주택들인데 아직은 달달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해하면서 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이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거,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렇게 종부세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런 주택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대충 이렇게 체크하면서 알아두시고요. 보충 내용을 봅니다. 여기 이제 또 2019년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이번에 9.13 대책 나오면서 여기 나온 건데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그래서요.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내가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이 아니라 매입한 임대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사서 임대한 그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래가지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과세하는데 1번에 보니까 종전에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개정된 내용이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밑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 밑줄입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까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적용 시기 보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 배제함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9.13 대책 나와가지고 왜 나왔냐? 임대주택으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주택으로 해가지고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를 회피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자,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은요, 요거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가지고 임대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요거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충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여전히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가 됩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라든가 2019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괜찮아요. 그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만 요거 이제 합산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충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요건이 쫙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요건을 우리가 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대개 임대기간 나오면 일단 요거만 좀 기억하세요. 임대주택에서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장기 일반 임대주택 쭉 나오는데, 하여튼 임대주택에서 임대기간 몇 년이냐? 5년. 요 정도만 여러분. 임대기간 몇 년이다?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자,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실무에서나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아셔야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법 연료성조항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도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해요? 시험에 자세한 임대주택의 요건이 나올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나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공부해요, 우리가. 자, 넘어갑니다. 261페이지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이런 것들 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265페이지로 갑니다. 265페이지. 그 아래 맨 26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264페이지 보니까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아까 일정한 요건 같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데, 이런 합산 배제 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 자기만 손해지, 합산 배제 신고를 안 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이미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합산 배제 신고 안 해도 그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없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265페이지 봅니다.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보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밑줄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그래서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의 분리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대상 토지 모두 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주택이요. 자,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별장 이외 주택이요. 고급주택 포함 밑줄이죠. 고급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택은, 별장 이외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보니까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역시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락장용이든 당연히 다 이런 것들 다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밑줄이죠. 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될 수 있고요. 고락장용 건축물, 자, 종부세상 아니죠.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고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역시 아닙니다. 왜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고율분리 대상 토지니까. 고율분리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가가 있다 그러면 상가에, 자, 보세요. 건축물과 토지가 있을 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입니까? 예? 상가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입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고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을 때 고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고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 사치성산 토지로서 골프장 고불학장 토지는 사치성재산 토지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제 문제 한번, 자, 예제 문제
대상 인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토지용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음 순환에 자 배우고 또 토지용을 배우고 좀 풀기로 하고요. 266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실질과세는 즉상 역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가 뭡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이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밑줄입니다.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6억 원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지.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원을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 본문은 쭉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내려봤어요.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고 공시가 합한 금액 5억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요. 종합합산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은 밑줄이고 상가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커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공시 합한 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금방 봤어요.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그래도 안 속네요, 여러분들. 순서 바꾸면 꼭 헷갈렸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아요.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기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과세표준 보니까요. 종부세, 주택분이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요.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원을 공제하고요.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60%부터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재산세처럼 얘도 곱하는데 종부세는 85%입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이게 80%였는데 내년에는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85%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그렇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숫자만에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지방재정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요. 자, 요거 재산세에서도 요걸 곱했었어요. 자, 재산세에서도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다가 자, 공정시장가액 곱했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요? 토지나 건축물은 70% 곱했고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이든 자, 토지분이든 종부세는 요거 2019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85%를 자,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길게 읽은 얘기 있잖아요. 소설로 되어 있는 이것을 자 보기 좋게 식으로 해놓은 것이 그 바탕색 박스에 있는 기업과 니은입니다. 먼저요. 기업번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하느냐? 여러분요. 아까 주택분은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였어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딱 6억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니은번 보면요. 단독 소유요.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요. 3억 원을 기초공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3억 원을 더 빼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해?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얼마까지는 과세가 되잖아요?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다고 할게요. 다른 세대원은 설명의 편의성 없다고 하고요.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1세대 지금 2주택입니다. 이제 자, 그랬을 때요.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 납세무자 돼요?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얼마예요? 4억 원. 납세무자 되지 않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럴 때 자, 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예요? 10억에서 얼마를 공제? 6억 공제하고 1세대 2주택자니까 기초공제 안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이지? 85% 곱합니다. 그러니까 4억에다가 85%니까 48, 32에다가 45, 20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얼마예요? 4천만 원. 자, 이게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억 4천만 원, 3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제 그 과세 표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실례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 이런 거 이제 하고 쉬는 시간에 있죠. 가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를 따라오더니 조금만 교수님 아까 그거 있잖아요.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 그 3억 얼마 그 3억 얼마씩이나 세금을 내요?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던데 여러분 3억 4천만 원을 세금을 낸다? 보유세기 때문에 종부세는 매년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10억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몇 년 만에 그냥 세금 내다가 그냥 거덜나겠네. 그죠 여러분들? 자, 3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우리가 뭘 구하느냐 지금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 산출세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물어볼 것 같지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과세 표준 구하는 거예요. 또 1세대원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 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은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1세대 몇 주택이냐면 1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무자인데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를 공제해요?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니까 기초공제 3억 하고 여기서 또 얼마예요? 6억을 공제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바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되지만 공부할 때는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공제 3억 하고 또 6억 빼고요.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또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9억 빼니까 1억이고 85%니까 얼마? 850만 원? 아니고 8,500만 원이 자,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얘기 266페이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난가로 2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보시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도 본문을 읽어보면 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결론만 보면 돼요. 바탕색 박스에 종합합산 대상이요. 토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도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여기다 또 뭘 곱해? 85%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입니다.
넘어갑니다. 주택뿐만 일단 잘 이해해 놓으시고요. 268페이지 보시면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 있잖아요. 여기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가 돼 가지고요. 여기 요 내용은 다음에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종부세 할 때 정도 되면 이제 1월 중순 1월 말 정도 되면 제가 정오표 나눠들어서 그거로 이제 딱 붙여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로 정오표 나가면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뭐 자세한 얘기들 이중과세 세액공제도 좀 넘어가고요. 268페이지에 보시면 268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연령별로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자만요. 연령별로 공제도 해주고 또 보유한별로도 공제를 해주는데 이 보유한별 공제도 또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본회의 12월 달에 바로 또 본회의 넘어가서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유한별 세액공제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산출세액에서 20%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공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별 공제 50% 공제 요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또 정오표로 해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자, 그러면 15년 이상 보유하면 100분의 50% 공제하는 게 여기에 규정이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4번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잖아요. 넘겨서 보시면 270페이지 100분의 15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돼서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1세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그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주택부는. 자, 그래가지고 주택부는 사실은 요 세부담 상한선 규정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원칙적으로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세부담의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요 세부담 상한, 요게 이제 전년도 세액의 150% 못 넘게 하는데요.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 광명은 해당되니까 바로 잘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요게 2주택일 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200%가요. 규정이 신설이 됐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일 때는요, 이게 300%, 요게 세부담 상한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종부세 부담 증가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요 표가 이제 추가돼야 되는데 나중에 정오표로 또 여러분들 할 때 공부할 때 본격적으로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또 신설이 됐어요. 종전까지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는 무조건 전년도 세액의 150% 못 넘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우리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수정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어떤 1%, 2%, 3%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안 바뀌었고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양가로 3번을 보시니까 272페이지 양가로 3번에 과세구급 및 세액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한번 드시고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또 아이고 뒤로도 돌리시고 몸을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좀 풉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푸세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밑줄 쫙이고요. 주택의 동그라미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 동그라미고 밑줄 짝입니다.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럼 합한 게 각각 세금을 계산해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각각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고요. 2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자 종합의 동그라미고요. 별도 합산세, 별도의 동그라미고요. 쭉 밑줄입니다.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내느냐? 내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 및 종합합산 세액 및 별도 합산 세액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억지로 문제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말이 처음에 꼬여가지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수정을 해서 273페이지에 보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에서 동그라미 2번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20, 40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몇 프로가 이제 더 추가돼요? 50% 이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담 상한선도 주택부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주택부는 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초로 150%인데 조정지역 상정된 2주택, 3주택, 200, 300 요거 이제 표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돼 있잖아요. 주택분의 213페이지 저 왼쪽이에요. 요거 이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야 돼요. 연령별도 50%가 추가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나중에 설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절 비과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양가로 1번 재산세, 비과세 등의 적용, 준용 그래서요. 준용. 법률 등의 준용 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밑줄이요. 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입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재산세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등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데리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74페이지로 갑니다. 제6절 납세 절차요. 납세 절차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또 역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입니다. 과세 기준일 보시니까요.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도 역시 언제나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고 납세분 성립시기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니까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가는데 거주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뭔지를 아직 안 배웠는데 이따가 배워요. 거주자일 때 자, 그 주소지 밑줄이고 다만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로 한다. 밑줄 쫙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주로 시험은 종부세 납세지는 개인인 거주할 때를 물어보는데 종부세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거주할 때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
꼭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274페이지 2번의 납세 절차입니다.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인데요. 부가징수 원칙이야. 동그라미 기억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세액을 결정하여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납기가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건축물 선박한 공기는 언제고?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그렇잖아요. 근데 종부세는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는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재산세가 중간부터지,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OX. X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O, X요? X입니다. 주택분은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은번 보니까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발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요. 27회 시험 때는 오르는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왔고 28회 시험 때는 장식용으로 나왔고 어떤 거는 27, 28 연달아 요 지문이 나왔고 29회 시험에서는 재산세에서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니까 재산세 경우에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다음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가 되니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되고 가산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저희 총론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이게 이제 1.2%였다가 올해부터 올해까지 1.2%였다가 내년부터는 0.75%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는 30만원, 국세는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선택적 신고납부, 신고납세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또 역시 밑줄입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선택해서 신고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달라온 거 내가 휴통에 버렸잖아요. 관할 세무서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휴지통에 들어갔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하여튼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무조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또 밑줄이죠.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29회 시험에 나왔었죠.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신고기한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고기한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그런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납부장소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결정과 경정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한 장 넘기셔서 276페이지로 갑니다. 네, 물납 3번에 물납 및 분할납부 나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국세에서 물납이 허용됩니다. 상속세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물납은 할 수 없다. 몇 줄이고 분할납부 봅니다.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요. 요건 및 기한. 요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분할납부 요건 및 기한. 먼저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세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윙크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종부세는 얼마 이제? 250만 원 초과합니다. 2019년 내년 개정세법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 개 그러니까 일단 납부할세액 250만 원, 거기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거기다가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 긋고 동그라미 기억번,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그래서 2개월이었다가 이것도 분납기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뀝니다. 자, 6개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입니다. 요거요, 시험에서요, 30회 시험 때 나옵니다. 30회 시험에 나올 건데 나오면 전국의 강의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한은 다 맞춰요. 왜냐고요? 강의하는 분 누구나 다 요거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다 전국의 수험생 몇만 명이 맞추는데 자기 혼자만 틀리지 말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언제까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분할납부를 보시니까요.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 한번 봅니다. 먼저요, 여러분요.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쭉 한번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해 보니까 먼저 재산세,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요. 자, 먼저 분할납부, 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요. 분할납부 기준금액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5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금방 봤네요.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또 분납기한을 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분할납부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자, 납기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납기 후 언제예요? 6개월로 이제 바뀝니다. 6개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반드시 재산세랑 종부세 분할납부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시험에 어떻든 간에 이 내용 알고 있는지를 어떻든 간에 시험에서 30회 시험 때 물어봅니다. 이 내용 알고 있는지. 한 문제 건졌네 벌써. 세법 문항수 많지도 않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비교해서. 네, 그 다음에 거기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는, 이게 시행령 내용인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안 나와가지고 이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대충 그냥 해놓은 건데
이게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내년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시행령이 나오면 만약에 달리 돼 있으면 또 정오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됐고 분할납부 요건과 기한만 오늘 정확히 재산세랑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부가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종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 쫙이고요. 자, 우리 아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요약집에 제가 오늘 가서 오늘 저녁 때 요약집에 재산세까지는 제가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놨어요. 제가 재산세까지 올라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을 오늘 제가 저녁 때는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아까 어떻게 했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몇 프로요? 재산세액의 20% 부과됩니다. 20%.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요거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우리가 동창 중에 이재진, 김재진, 한재진, 박재진 동창들 중에 웬만하면 재진이라는 친구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강생한테 있잖아요 그랬더니 없대. 아이고 인과관계가 얼마나 좁으면은 없다고 그래. 저 웬만하면 동창들 중에 재진이라는 친구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저도 동창 명부 저기 보면은 있잖아요. 동창들 이렇게 밴드 같은 것도 보면은 재진이라는 친구들 많아요. 김재진도 있고요. 한재진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재진이라는 친구. 그죠? 없다고? 있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우냐? 종농이. 농특세가 20%가 됩니다. 자, 서로 시험에서 뒤바꿔내니까 주의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예제 문제 잠깐요. 예제 문제를 보시면 예제 문제를 보면 두 번째 예제 문제 있잖아요. 예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을 보니까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그죠?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O, X요? X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29회 시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세요. 2번 지문 보니까 납세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개인일 때 어디입니까? 주소지예요. 국세는.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보충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단원 리뷰. 자, 마무리 스텝에 나와 있고 핵심들 정리되어 있고 쭉 보시되 281페이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복습하면서 281페이지 역시 좀 수정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건 수정될 내용들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왼쪽에 주택분 종부세에서 표에서 281페이지요. 하단에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보유견별 공제가 이제 20, 40%하고 또 50% 추가되고 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주택부는 무조건 150%가 아니라 원칙은 150%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은 몇 프로? 300%로 바뀌는 얘기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해서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적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필기를 싹 다 하세요. 이따가 자 쉬는 시간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마무리 스텝 OX 있고요.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못 풀겠으면 자 모르는 내용이면 안 풀어도 되고요.
풀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거 쭉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다 풀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거나 아니면 안 푸셔도 되고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기초 입문 과정에서 용어 익히고 종부세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익히고 구조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가요. 자, 제3편 국세에서 제1장 종합부동산세 다 받고 이제 288페이지 2장 소득세 총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본격적으로 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예.